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금요일 KTN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 발언 배경과 자세한 내용을 송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인 20일 펜실베니아주 올드포지에서 한 연설에서 한국과 뉴질랜드의 코로나19 재확산을 언급하면서 두 나라가 방역에 성공하던 때는 지났다고 말했습니다. But they like to compare us to others, so they were talking about New Zealand. New Zealand, it's over. It's over for New Zealand. Everything's gone. They're beautiful. They had a massive breakout yesterday. South Korea, it's over. It's over. Big breakout yesterday. You know, it's a tough deal. We've done a great job. We're a big country.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확진 환자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보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무리한 사례가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자신을 나아 보이게 하려고 다른 나라와 적절치 않은 비교로 상황을 오도하고 있다고 20일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외교 능력이 아니었다면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벌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의 문제와 관련해 자신이 아닌 힐러리 클린턴이었다면 북한과 전쟁을 치렀을 것이고 오바마가 더 오래 있었다면 전쟁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im Jong-un, North Korea. Remember, we're going to be in war with North Korea. Remember, it's going to be a war, right, Congressman? It's going to be a war. If Trump said, "Oh, we're going to have a war," no, it would have been a war if you had Hillary Clinton. It would have been a war if Obama were allowed to stay any longer. He thought there was going to be a war. Where's the war? 또 서울은 3,200만 명의 인구가 있고 포화의 바로 옆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Seoul has 32 million people, and it's right next to the cannon fire. And we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him. I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him.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연설을 진행한 장소이자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어릴 적 고향으로 여겨져 오는 펜실베니아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I was in Pennsylvania yesterday, a place that he said he was born in, which is true, but he left when he was like 9 years old. So he left a long time ago. He left 7 decades ago. And he still calls it his home. And his real home is a place he never leaves anymore. KTN 뉴스 송여경입니다. 드조이 국장이 오늘 상원 청문회에 참석해 우편 투표 관련 논란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용성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루이스 드조의 연방우정국 USPS 국장은 오늘인 21일 상원의 화상 청문회에 출석해 최근 우편 지원 문제와 연관된 의혹에 대해서 해명했습니다. 드조이 국장은 5월에 취임한 이후에 여러 가지 구조조정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우편 배송이 지연되자 민주당 측에서는 우편 투표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시했습니다. 드조이 국장은 이에 대해 해당 조치들을 일시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던 바 있습니다. 드조이 국장은 자신에게 우편 투표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가 없으며 투표 우편은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ill deploy processes and procedures that advance any election mail, in some cases ahead of first class mail. USPS가 이전 46개 주에게 투표 용지가 개표 전에 배달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There are times we get the ballots was sent out the day before the election. It's almost impossible for the voter to vote, for the ballot to get to the voter, for the voter to vote, and for it to get back in time for the election. So this was a very well thought out effort to safeguard the election, not to get in the way of. 한편 구조 조정 조치를 일시 중지했지만 이미 해체된 우편 분류기기는 재설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ringing back any mail sorting machines that have been removed since you've become Postmaster General, will any of those come back? There's no intention to do that. They're not needed, sir. 한편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내일인 22일 USPS에 250억 달러를 지원하고 드조이 국장의 구조조정 조치를 막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하원을 긴급 소집해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며 드조이 국장은 24일에 하원 청문회에 다시 참석할 예정입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애틀란타 한인교회협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연례 행사인
복음화 대회가 취소되어 새벽기도 활성화 캠페인을 대안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벽기도회는 내일 22일을 시작으로 4회에 걸쳐 진행되며 기도회 장소는 스와니 시청 앞 타운그린 광장입니다. 이와 관련 교회협의회 관계자는 지역교회 교인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교회협의회에서 부흥회도 다 취소가 되고 정말 이런 어려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기도인데, 그래서 교회협의회에서 초교파적으로 8월 22일 토요일 새벽 6시 반에 수완이 광장에서 기도회를 합니다. 어쨌든 많이들 참석하셔서 뜨겁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많이들 모여서 정말 눈물로 간절한 기도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 수석 보좌관이었던 스티브 배넌이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모금운동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멕시코 장벽을 건설하기 위한 모금운동을 통해 모인 금액은 2,5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넌을 포함한 4명은 횡령 사실이 드러난 것을 숨기기 위해 비영리 기구와 셀 컴퍼니를 이용한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배넌은 비영리 기구를 통하는 방법으로 이중 100만 달러 이상을 받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스캇 고틸랩 전 연방식약청 FDA 국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3차 확산이 올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고틸랩 전 국장은 뉴욕 일대의 확산을 1차, 동남부 지역의 확산을 2차라고 부른다면 가을이나 겨울에 3차 확산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3차 확산 때에는 지방 지역까지도 감염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모든 커뮤니티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명 골든 스테이트 킬러로 알려진 연쇄살인 및 연쇄강간범 조셉 제임스 디 앵겔로 주니어가 캘리포니아 법원으로부터 가석방 불가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1970년대와 80년대 사이 캘리포니아 일대에서 13번의 살인과 수십 번의 성범죄 등 수많은 범죄를 저질러 미 전역을 공포에 떨게 한 바 있습니다. 골든 스테이트 킬러는 오랜 시간 동안 정체불명이었지만 현장에 남아있던 DNA를 친척의 DNA와 대조하는 수사기법으로 2018년에 마침내 검거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코로나19 집계입니다. 송여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21일 오후 5시 25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578만 9,261명, 누적 사망자는 17만 9,014명입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뉴욕, 조지아주 순으로 많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주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주 보건당국의 21일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24만 9,630명, 누적 사망자는 4,99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2,989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96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3,375명, 누적 사망자는 486명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2,786명, 누적 사망자는 302명입니다. 디켓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5,731명, 누적 사망자는 272명입니다. KTN 뉴스 송여경입니다. 지난해 3월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에서 기공식을 가지며 화려하게 출발한 SK 이노베이션 측이 최근 들어 언론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고된 것과는 달리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와 관련 주 정부 관계자는 기아자동차 웨스트포인트 공장 설립 당시와 비교하며 SK 이노베이션 측에 대한 최근 논란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TN 보도국은 SK이노베이션과 관련 취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21일 금요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